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동훈입니다. 통일혁명당, 통역당은 1964년 북한 노동당 지령에 따라 결성됐습니다. 대한민국 전복과 공산정권 수립을 기도한 지하 조직입니다. 공산혁명 조직입니다. 4년 뒤인 1968년 중앙정보부가 통일혁명당 조직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당시 중정부장 김형욱은 북한 대남 사업 총국장 허봉학에 포섭된 김종태가 4차례 방북해 공작 자금으로 혁명조직인 지하당을 만들어 반정부 활동을 획책했다. 기관지 청맥도 발간했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김종태와 함께 월북해 조선노동당에 입당했던 김진락, 이문규 이 세 사람이 통역당의 핵심입니다. 이 셋은 사형을 선고받고 형이 집행됐습니다. 중앙정보부 통역당 수사 결과 발표. 그 며칠 전 다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주 앞바다에 북한 공작선이 출현합니다. 통역당 핵심들의 체포 사실을 모르는 북한이 이들을 구출해 데려가려고 나타난 겁니다. 우리 군과 교전 끝에 북한 공작원 12명이 사살됐습니다. 북한과 통역당 간 연계가 사실이라는 것을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중정이 통역당 사건으로 검거한 사람은 158명이었습니다. 김종태 등의 사형이 집행되자 북한은 그들에게 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합니다. 대규모 추모 집회도 열었습니다. 지금도 북한 황해남도 해주시에는 김종태 사범대학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북한과의 연계가 분명한 사건입니다. 군사정권 시절 조작을 주장하는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이 사건은 조작이 아닙니다. 북한과 연계해 공산혁명을 실제로 시도한 사건입니다. 좌파들도 인정합니다. 당시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통역당 사건 조직도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지금의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친, 여전히 미치고 있는 인물들의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통역당 책임비서였던 신영복, 청년 조직을 이끈 박성준입니다. 사건 당시 각각 무기징역과 15년형을 받았습니다. 신영복 씨는 1988년 사상 전향서를 쓰고 20년 만에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사상을 바꾼다거나 동지를 배신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998년 월간 말과의 인터뷰입니다. 사상을 바꾼다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고 밖에서 사회활동을 하는 가족들이 그게 좋겠다고 권해서 한 겁니다. 전향서를 썼느냐 안 썼느냐가 문제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 내가 왜 그토록 어려운 일에 뛰어들었는가 상당히 진지하게 고민해 봤는데 결론은 양심 문제였어요. 신영복 씨는 통역당 가담이 양심의 문제였다고 말한 겁니다. 그는 출감 이후 대학 강의를 하며 사상서를 출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더불어숲 같은 책들은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자기 고유의 서체인 신영복체도 만들었습니다. 소주 처음처럼이 바로 그의 서체로 만든 겁니다. 손혜원 전 의원이 추천해가지고 소주 상표가 된 거라고 합니다. 좌파 진영에선 그를 진정한 인문학자, 시대의 지성인이라고 칭송합니다. 하지만 주체사상 신봉자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영복 씨를 유달리 좋아했습니다. 2016년 야당 대표 시절 신영복 씨가 사망하자 빈소를 찾아 이렇게 적습니다. 선생님의 더불어정신, 공존과 연대의 정신을 늘 간직하면서 실천하겠다. 2018년 동계올림픽 리셉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영복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 당시 김여정이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사진 기억하실 겁니다. 문 대통령과 김여정은 신영복의 통글씨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통으로 통을 이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엔 신영복이 쓴 춘풍추상 액자를 돌렸습니다. 대선고를 남은 현수막이나 대통령실의 뒷면에도 신영복 글씨를 넣었습니다. 통역당의 또 다른 인물
박성준 전 성공회대 교수는 한명숙 전 총리의 남편입니다. 박 전 교수는 신영복의 학교 후배로 통역당 사건으로 함께 복역했습니다. 13년간 복역했습니다. 박 전 교수가 문 대통령의 숨은 멘토라는 말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은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소조사 그리고 명예회복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일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통역당과 관련된 인물 또 한 명이 등장했습니다. 얼마 전 청와대 방역기획관에 임명돼 논란이 된 김호란 교수 기억하실 겁니다. 기 교수의 아버지가 통역당 사건에 연루됐던 기세춘 씨라고 합니다. 기세춘 씨의 이력을 소개하는 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33년생 전주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전남대 법과대학에 입학했으나 4.19 혁명에 적극 가담하고 5.16이 일어나자 입산했다. 서울시에 근무하면서 동학혁명연구회를 창립, 후진국 개발론, 통일 문제를 연구했다. 통역당 사건에 연루되어 신영복 교수 등과 함께 옥살이를 했다. 기 씨는 이후 사회운동을 하고 동양철학 고전과 관련한 번역서, 해설서를 냈습니다. 북한 주체사상과 동양철학에 대해 쓴 주체철학 노트라는 책도 냈습니다. 그 딸이 얼마 전 청와대 방역기획관에 임명된 김호란 교수입니다. 김호란 교수는 백신 확보와 관련해서는 백신 수급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한국은 환자 발생 수준으로 봤을 때 백신 구입이 급하지 않다. 다른 나라가 예방 접종을 먼저 해 위험을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고마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이 시기에 왜 방역기획관으로 앉히냐 의문이 많았습니다. 기씨 발탁에 문재인 정부의 통역당 인맥 이런 게 작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나옵니다. 기씨의 방역기획관 발탁을 두고 의학이나 과학계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평가가 나오니 사람들은 다른 이유를 찾게 됩니다. 결국 부친의 통역당 관련 사실까지 들춰지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상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정부의 선택, 그 뒤에 이념적 동맹이 있다. 그리고 그 동맹은 통역당을 중심으로 한다. 지금 국민은 이걸 의심합니다.